김병기 의원 차남이 숭실대 편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었답니다. 근무를 태만히한 그런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특혜줘야지 뭐 채용되고 본인들 권력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주는 짓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김병기 의원 차남이 둘째 아들이 이 숭실대 편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숭실대에 편입을 하면서 편입되는 조건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는 게 있었대요.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 이게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이었답니다. 여기에 편입이 되면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근데 근무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이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근무를 태만히한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좌진들 대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님 Y를 아내로 네, 보이나 봐요. 영감님 Y랑 연락하느라 정신없음. 근퇴로 개 불안 중. 그냥 출근을 시키면 되지. 뭘 또 근로조건을 바꿔. 지금 바꾸면 문제된다고 얘기했는데 원칙대로 출근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대화가 보좌진 간에 오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뭐 한 글자 한 글자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한겨레죠. 한겨레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이게 나온 보도예요. 예, 사퇴하라고 직전에. 또 압박을 가한 모양새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뭐 김병기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들 자식 관리 좀 잘 좀 하세요. 어허. 너무 못 나가지고 특혜 줘야지 뭐 채용되고 특혜 주고서 편입시키고 특혜 주고 교수로 꽂아버리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 자녀들 번듯하고 똑똑하고 잘난 자녀들 많거든요. 그런 잘난 국민의 자녀들 자리 빼앗겠다고 본인들 권력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 주는 짓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이 이런 식으로 자녀 특혜 준 분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런 공격을 한겨레가 한 것은 결국에는 그냥 원내대표 내려오고 이번 공천에서 친명계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 할 때 예. 지난 총선 공천도 그렇고요. 예. 그때 비명 행사라고 했었잖아요. 아주 막대한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비명계나 뭐 반명계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건데 예. 아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또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미 한 명 한 명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치밀하게 기사를 썼어요. 네. 김병기 차남이 둘째 아들이 그 회사 재직 중에 헬스클럽을 갔었나 봐요. 근데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헬스클럽은 아마 여의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의도 헬스클럽 가가지고 거기 그 출입 기록을 확인을 했대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녔는데 2024년치만 이 기록이 그 헬스장에 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다닐 때였다 그러는데 2024년치에 보니까 일주일에 5번 정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후 2시, 3시, 6시, 8시 와. 이런 식으로 일과 시간에도 대중 없이 왔다고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헬스클럽을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갔다는 건가요? 뭐 그런가 봐요. 뭐 와, 운동을 평일과 주말 뭐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나 보죠.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참 대단하네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일이 바빠가지고 잘 못 가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가기도 어려운. 정말 운동 갈 시간도 잘 없는데 예. 뭐 아빠 카드로 그것도 등록한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못난 자식 자랑 좀 다들 좀 그만하세요. 못난 자식은 좀 숨기고 사셨으면 좋겠고 어디 특혜 주시면 또 다 들킵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예. 그런 것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또 그래도 자녀 이분한테 특혜로. 귀한 분이니까. 네, 뭐 그렇게 치면 예.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다 어쩌라는 귀하죠. 거예요. 본인 자식 귀한 거 그때 최민희 의원도 그렇고 좀 그만 예.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본인 자녀 사랑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지금 특혜 논란에 있는 사람 예. 우리 당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유승민이죠.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뭐 진짜. 임명설까지 나오긴 했었죠. 물론 청와대는 제안한 사실 없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미 그래요?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은퇴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아니 경기지사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그거는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예. 띄운 언론도 참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무슨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 남경필 전 지사가 네. 같은 바른정당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예. 계속 의식해서 저는 이 사람이 경기지사 나가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사실 바른정당 때도 생각해 보면 남경필이 저는 그때 당 대표든 대선 후보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때도 저는 학생이었고 예. 바른정당과 무관한 삼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왜 대표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이상한 행보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는 행보를 할 것도 없어요. 예. 이미 모든 국민에 의해서 은퇴가 이루어진 사람인데 아하.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을 자꾸 누가 관심 있는 것처럼 어떤 기득권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띄우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이해운이 또 픽업됐으니까 유승민도 픽업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리고 이게 뭐 자녀 관련해서 지금 딸 예. 관련 특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인천대 경찰에서 고려대에서 진상조사 들어갔대요. 네, 고려대에서 진상조사 들어간 것은 논문 관련들입니다. 예, 그렇죠. 졸업하기 직전에 그것도 거의 뭐 6개인가 8개인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정말 많은 논문을 한 번에 다 공동 저자를 한다는 것도 어허. 좀 이상한 일이긴 예.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 얼마나 되게 어려운지 아세요? 어렵죠. 예. 그리고 거기다 수도권이잖아요. 인천대면. 네, 그리고 국립대 바로. 교수를 하면은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 특혜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 박사 하시고 예. 해외 뭐 유수의 명문대에서 조교수부터 해서 이렇게 교수하시는 예. 그런 분들 젊은 30대들이 있어요. 30, 40대들도 대한민국 국립대 교수가 더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예. 인맥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무역학부라고 한다면 예.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무역에 대해서 국제통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재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무하죠. 전무하고 근데 이제 고려대에서 학위일당 과정에서 제출했던 논문에 대해서도 예. 지금 고려대가 이미 조사에 들어간 거고 본조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것도.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은 조용히 있는 게 그나마 반이라도 갈 텐데 굳이 조용히 본인이 있는데 뉴스가 나온 거죠. 아니죠. 굳이 본인이 네. 본인 측근이 이걸 또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아, 총리직 관련해서 제안이 왔니 많이 이게 기사를 예. 보니까 확인을 또 굳이 해줬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해운 의원이 지금 장관직을 받은 걸로 논란이 되니까 예. 혹시나 들킬까봐 미리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런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게 들킬까봐 네, 미리 본인이 자백한 그림처럼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예.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정치인으로 지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예.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경기도에서 의정 활동 한번 하지 않았죠. 예. 연고도 없죠. 지난번에 한번 출마를 하셨었어요. 연고도 없죠. 출마한 적 없죠. 공천 못 받았죠. 예. 경선입니다. 공천 못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김은혜 의원은 지역구가 경기도예요. 예. 성남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였는데 예.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악담에 가까운 글들을 그때 썼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침뱉는 내용의 글을 썼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지선 결과가 어땠냐면 네. 김은혜 의원이 아주 아쉽게 이만큼 차이나 정말 적은 차이로 지금 김동연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강용석 그때도- 씨가 욕 많이 먹었죠 대신에. 네, 그리고 유승민 씨가 그때 경선 끝나고 어떤 식의 글을 썼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뭔가 감정을 배설하는 글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망상과 자격지심에 근거한 거라고 저는 그때도 봤었고 예. 여전히 그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배신한 거 맞으면서도 배신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배신의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착한 척 예.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본인이 하는 모든 언행의 기반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당연히 모순적일 수밖에 없죠.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탄핵 정국을 통해서 알게 되신 사실들과 관련해서 예.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 개인적 악감정을 근거로 네. 얼마나 많이 태클을 걸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지긋지긋해졌었는데 예. 딱히 유승민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보수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예. 감정적으로 싫어한 적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여러분
탄핵 선동 관련해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과 지령을 받고 반국가적인 선동을 했다라는 거. 지금 간첩법으로 유죄 선고 나왔죠. 간첩죄로 유죄 선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하라는 거 지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민주당과 좌파들이 할 때 이분이 동조했어요. 그래요? 오염수 괴담 치부하면 안 된다. 과학이 정답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때 반일 선동도 했었어요. 그래요? 뭐 일본 앞잡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친일 프레임 씌우는 것도 동조했던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 원래 정부 초기에는 네. 아무리 우리가 여소야대 정국이라도 핵심 정책에 대한 동력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 우리가 당정이 함께 예.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 상호주의, 철저한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예. 중국인의 투표권에 대해서 제한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도화하려고 했어요. 예. 당론으로 발의까지 했었죠. 예. 그때도 방송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인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중국 혐오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중국인 투표권 왜 안 주냐. 불쌍하다. 중국인들이 불쌍하다고 투표권 주자라는 네? 그런 맥락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국민을 보는 시선도 불쌍해하는데 이제 중국인까지 불쌍해했었고요. 우리 국민을 불쌍해야 하는데 예. 그때 얼마나 이 당에서 어른들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때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했던 말이 예. 유승민을 뭐 퇴출을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방류해야 된다. 오염수에 비유해서 방류요? 그 발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 노동개혁, 민노총의 만행, 그리고 세습 채용 문제, 예. 이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직격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개혁 관련해서도 입시 비리 문제라거나 예.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연금개혁도 있었지만 지금 근데 그 교육개혁 중에서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책, 제재하는 예,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었는데 예,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예. 방송 나가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 뻥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런 수준의 단어로 조롱하고 그냥 비웃는 듯한 태도로. 아니 이게 사교육이 엄청 심했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우파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우파라면 친중 못하겠죠. 우파라면 반일 선동 못하겠죠. 반국가 세력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선동하고 조롱하는 행태는 어허. 우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수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예. 계속해서 뭐 안보 이슈만 팔고 있을 뿐이지 예. 중부담 중복지도 사실은 사회주의 선언이에요. 예? 똑같습니다. 독일식 사회주의를 뻥치고 이야기하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네 진짜. 네, 김종인과 말을 비슷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런 식의 말을 하면서 사사건건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당과 문재인이 망쳐놓은 여러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에 있어서 예. 계속 민주당에 동조하면서 태클을 걸었고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권력은 있었습니다. 언론 그래요?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용 의원이 예. 2023년 당시에 유승민에게 정말 정면으로 맞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맞는 말만 했던 분은 이용 의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그런데 이 이용 의원에 대해서 유승민을 호위하는 알 수 없는 모종의 기득권들은 뭐 친윤 호위 무산이 하면서 계속해서 메신저를 훼손하고 예. 비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용 의원이 했던 말이 다 맞아요. 오염수 지금 유승민 의원이 뭐라 그랬어?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 예. 했냐면 과학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염수는 괴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과학으로는 한계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선동 다 해놨잖아요. 근데 2025년 초반에 아니 그리고 24년 예. 후반에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발목 묶어놓은 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오염수는 근거 없었던 선동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수치로 증명이 됐어요. 예. 일본 정부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어허. 근데 그 수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일본한테 뭘 다 갖다 바쳤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허. 반일 선동까지 하고 친일 프레임 씌운 작업을 했었던 사람이 유승민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 본인들과 결이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다.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정당은 봅니다. 보수 정당의 몸을 담았었지만 네.
그리고 그 뭐 바른정당 이런 거 그 역사들 제가 뭐 굳이 거기 소속된 적도 없기 때문에 예. 뭐 짚고 싶지도 않지만 그때 당시 아무 정치 권력과도 무관했었던 모든 정치 권력과 무관했던 학생의 시선에서 봐도 예. 남경필 전 지사를 예. 바른정당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그 당이 정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유승민이 갑자기 억지로 띄워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좀 이상한 세력이라는 생각은 저는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